우리 민주당 이슈부터 갈 텐데 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만 안 썼어도 이렇게 안 커졌을 것 같은데. 왜 이 타임에 그 대담집을 급하게 내가지고 안 나올 논란을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요 지금. 아 근데 이게 논란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더라고. 네, 저도 일단, 하나하나 나오는 게 네, 충격적이어가지고.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일단은 지금 저게 인도 관광에서 4인 가족 5년치 빚었다. 그러니까 저게 또 생각해 보면 인도에서 내내 먹은 게 아니고 기내식만이야. 비행기 안에서 먹은 것만 비행기 6천만 원. 안에서만 6,200만 원씩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몇 명에서 뭘 먹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이게 계속 캐비어하고 뭐를 해도 먹어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저는 이제 이런 이슈가 연일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언론에. 맞아요. 아 이게 뭐랄까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알아야 하며 왜 이런 걸 가지고 논평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정치가 희화화되는 건지 우리 국격이 떨어지는 건지 그렇지. 좀 약간 자괴감이 들어요 저는. 좀 웃겨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초청받았던 행사인지 아닌지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이게 어떤 식으로 초청이 됐고 나중에 뭐 계약서도 다시 쓰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근데 뭐 원래 그 공식 일정에 타지마할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밥을 뭘 먹고 얼마나 어치를 먹었는지 막 여기까지 나오니까 저는 별로 관심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아니 누가 봐도 옷 그렇게 맨날 입고 막 한 거 보면 그 전에 정권에서 이 김정숙 여사께서 어떻게 했는지 대략 다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정권 바뀌어서 다행이다.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 영부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제2부속실 만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과거 거는 이제 더 이상 꺼내고 싶지가 않은데 안 꺼낼 수가 없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밥값도 밥값인데요. 아니 영부인이 가시는데요. 장관이 주빈이고 영부인이 그게 제일 웃겨. 특별수행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 외교라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특별수행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빈을 대통령이 간다 그렇지.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누구나 맞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분을 수행하고 가는 거잖아요. 2호가 가는데 이분이 특별수행원이고 장관이 주빈이다? 급히 낑겨는 냄새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계속 논란이 됐던 것처럼 뭐 하나하나 다 짚어보겠지만 처음에 원래 그냥 도정환 문체부 장관만 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됐던 이거 본인 버킷리스트 타지마을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 처음에. 확실해 보이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지금 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거 이상하다. 인도 원래 안 가기로 했는데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너네 그러니까 그때도 나와가지고 친문 인사들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나 그때 대통령실 있었어. 나 청와대 있었는데 니네들 모르잖아. 난 다 알아.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지금 다 모르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 대통령이 거기 회고록에도 그렇게 썼더만요. 자기가 옛날에 인도 총리 만나고 모디 총리랑 얘기하다가 그때 이미 한번 말로 언급이 있었던 걸 나중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가 딱 거짓말하지 마라. 특별수행원. 보니까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오가고 뭐 좋아요. 초청장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러면 영부인이 우선이지. 그럼. 어떻게 영부인이 장관의 특별수행원에 대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특별수행원 김정숙으로 잡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논란을 하나하나 이렇게 껍질을 까보면 말했던 것처럼 기내식이 저렇게 많이 들어 일단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요. 6,300만 원이면 그러니까 3박 4일 내내 먹어도 이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전용기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은 전용기에 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크루를 포함해서 여기 이제 참석하는 인원들까지 그렇지. 해서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먹는 거를 뭐 비즈니스 기준으로 잡아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안 돼 얼마. 무슨 몇백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기 이제 스튜어디스나 뭐 이분들은 그냥 소위 대한항공에서 원래 정해진 매뉴얼대로 주는 먹겠죠. 거고 그렇죠. 지금 요 가는 사람만 먹은 거 아니야. 뭘 어떻게 먹었길래 6천만 원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약간 이 얘기를 막 시원하게 못 해드리는 거는 전 항상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통상 얼마 정도 들고 전 정권에 얼마 정도 들고 그렇지. 지금 이게 비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좀 보면서 이게 좀 과했네 아니면 뭐 통상적인 거였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음. 그냥 그런 거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이 정도 일정에 6천 얼마를 이렇게 비행기 내에서 먹었다는 건 비교 데이터가 없어도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있으면 그것도 비판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 그럼 우리 세금으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겁니다. 버킷리스트만 얘기했는데 이제 먹방까지 찍으신 거야. 자, 그래도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어허. 진짜 필요한 일정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번 우리가 양보, 100번 몇 양보해야 주째 돼. 수주하러 가야 돼. 수주하러 가야 그렇지. 돼. 근데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음. 나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먹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적당히 했었어야지 이 정도 욕 먹고 말 건데 그렇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갈 필요도 없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 관광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호화스러운 사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게 맞다면 이거는 진짜 욕을 먹어도 싸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저희가 뭘 가만히 있는데 까가지고 막 전 정부 비판한다고 우리가 비판 받으니까 전 정부까지 그냥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겠다 물타기 이게 하는 거 아니라 아니에요. 이건 이상하잖아. 자기들이 갑자기 그거를 회고록을 쓰고 나와가지고 방송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나는 제일 이상한 게 그거예요. 수정 계약서. 수정계약서 그거 이상하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면서요? 없지. 아니 얘를 봐봐요. 아니 지금 감히 청와대랑 계약을 하는데 네. 수정 계약서가 웬 말이야? 일단 운행해놓고 나중에 가서 쓰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안 거죠. 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일정에는 타지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이 없었죠. 없었다고 해야 그게 상식적이야. 적어도 처음에 한국에서 비행기가 뜰 때까지. 뜰 때까지는 타지말은 없었어. 네. 근데 타지말 간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더 결제한 거잖아. 그러니까 의심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님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게 뭐냐면 만약에 타지말 계획을 나중에 급하게 끼워 넣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항공사에서 이번에 전용기 운행을 하는데 적어도 출발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지어놓고 갔겠죠. 당연하지. 이게 그냥 급하게 된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런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갔다가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갔는데 딱 기억이 난 거죠. 내 버킷리스트였네. 맞아. 타지말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안에서 갔다가 일정 보고 이렇게 가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한번 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게 거의 확신이 돼갈 수밖에 없는 게 첫 계약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비행기 가다가 거기서 잡힌 일정일 수 있겠다. 그럼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지금 일단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까지 발의하신다고 하는데 발의했다고 했지. 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지만 현재까지는 약간 맞불 느낌이 있었죠. 좀. 그게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 왜 안 받아?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어서 거기다 또 현실적으로 힘이 안 되잖아. 네. 지금 의석수 가지고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도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라고 했던 걸 생각하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를 문다희 씨 거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건 좀 약간 좀 심각한 냄새가 나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국민적인 비난을 살 만한 행동이에요. 엄청나게 비난할 만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임이나 공금 횡령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배임이나 공급 횡령 문제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세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또 어떤 방만하게 한 분들은 거니까. 밥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밥값 일부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건 아닐 거. 나도 아니라고 믿고 그건 아닐 싶은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빼돌렸다 하면 이거보다 더 잘 세밀하게 잘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은 생활비 쪽으로 이제 지금 문다혜 씨한테 간 이제 그쪽에 그렇지. 가까운 필드가 하나 의혹이고 있지. 이거는 진짜 이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당시에 영부인을 비롯한 이 정부의 수반이라는 사람들이 이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본인들의 사익과 이런 공익들이 충돌할 때 어떤 결정들을 했는가, 그렇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로 욕을 먹어서 싼 이제 그런 거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 또 문제를 삼아서 게이트처럼 막 우리가 일부러 확산시킨다, 이건 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윤상현 의원이 그냥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논란이 또 몇 개 더 있긴 하니까. 저도 화는 나요. 저도 그렇지. 국민이니까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화납니다. 아니 세금은 연락 얻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무슨 초호화 먹방에다가 갑자기 나 타지말 갈래 그래서 갔다가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단언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말한 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합리적 의심 저희가 합리적 의심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타지말 그거 김정수 교사 버킷리스트라 그냥 네. 간 거 아니야 정도였는데. 저도 처음에는 약간 아니죠 뭐 저까지 공격해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긴 했어요. 그렇지. 하나하나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갔네 버킷리스트로 이게 이걸로. 배현진 의원이 3년 전에 괜히 조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그리고 맞아요. 이거를 굳이 뭘 또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잊혀지고 싶다는 분이 회고록에서까지 무슨 단독 외교니 최초의 성과니 인도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업적이 있니 막 이렇게 그때 인도 외교부 장관이었나 그 김정수 처음 만나서 김정수가 약간 당황했잖아. 왜냐면 원래 왜 오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왜 왔나? 약간 이런 느낌이. 왜 오셨어요? 약간 이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나고 하여간 두고두고 계속 가루가 되도록 까일 만한 이슈를 본인들이 불을 지핀 그런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냥 반대로 이런 거 하나 툭 던져주고 쟤네들이 일부러 던져주고 여기 막 지금 막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드나 이럴 정도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이슈인데 하여간 이거는 욕을 먹어 싸우고 저도 국민으로서 화난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 이게 어쨌건 그 김정수 교사 타지마을 한번 구경 가려고 지금 2억 3천만 원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산을 해봤거든. 네. 탑승 인원이 그 당시에 36명이에요. 계산 한번 해보려고. 식비가 6,292만 원인데 탑승 인원이 36명이야. 그러면 왕복 36명. 왕복 4끼지, 그지? 왕복 내끼 치는 거죠. 가면서 한번 네네네. 뭐 내리기 전에 한번 거리가 있으니까. 또 뭐 그거 4번 해서 나눠 보니까 한 사람당 174만 원이에요. 114만 원. 차로 나눠도 그러니까 내끼에 내끼에 한 명이 164.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댓글에 40만 원 돈이지. 누가 찌향을 대동했냐. 이게 근데 찌향도 그렇게 많이 못 먹는다. 못 먹어. 도대체 뭘 먹으면 두당 40만 원이 좀 넘는 돈을 가지고 밥값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윤건영 의원 반박은 나 좀 개인적으로 좀 웃기더라. 나 근데 이게 민주당 인사들은 네. 이걸 툭 던지면 거의 반사적으로 나와. 네. 김건희, 윤석열 순방할 때 돈 더 많이 썼을 걸 이런 식으로. 그 나오는 사람 그 얘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정해져 자기도 있어. 모르는데. 정해져 있어요. 저 윤건영 뭐 고민정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면서 뭐 야 그때 기내식 이상했으면 동행했던 기자들 가만히 있었겠냐 뭐 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상상해서 이제 쉴드 치려고 하는 그걸로밖에 안 나와. 이미 늦은 거고 이게 지금 제일 이제 질이 낮은 어떤 공방인 게 자 그럼 니네는 니네도 까봐 우리 거 그럼 우리도 얘기할게 약간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랑 비슷하게 먹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대장님 계산하신 뭐 1인당 170만 원이 넘게 먹었다. 174만 원. 그럼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지. 그럼 우리도 잘못했지만 니네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일 텐데 그렇지. 이걸 저열하게 니네는 안 그랬어? 니네도 까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 저희가 이게 지금 억지로 무슨 흠을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데 막 그냥 뇌피셜로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료가 나오고 있는 걸 가지고 야 이거 진짜로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우리 대답해봐. 만원 단위까지 나오잖아. 6,292만 원. 그래서 양쪽 다 까가지고 막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니네도 있으니까 퉁 이러고 끝나는 겁니까? 저는 아니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래도 이거는 뭔가 좀 그 문통이 사과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그 양반들은 원래 사과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거는 근데 사실 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진짜 나중에는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면 지금이야 나도 특검 반대라고 하지만 특검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정말 상상을 해보건데 이게 만약에 진짜 버킷리스트였다라고 하면 어쨌든 본인이 가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조정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본인 돈 사비를 들여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감각이 무뎌질 만한 조건이 돼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막 퍼서 쓰면 그렇지. 이게 막 주먹으로 쥐어주고 막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게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댓글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요즘 하루에 막 바깥 올라가지고 그래 10,000원 넘는 것도 벌벌 떨고 그러니까요. 어디 가가지고 한 끼 먹는데 10,000원 넘으면 그래서 물가 때문에 힘들고 저희가 이번에 총선 때도 사실은 여러 뭐 정부의 잘못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그렇지. 컸고 이 부분이 얼마나 이 일반 유권자들께 절실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체감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안 상태에서 이거 보면 이거는 진짜
그리고 항상 보면 민주당 정부 들었으면 맨날 자기들은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까지면 너네도 그러잖아 아니면은 그리고 너네도 그랬는지도 몰라. 우리 여기 이쪽 사실 이런 게 이렇게 잘 까지진 않는데 네. 깔 만한 내용이었으면 벌써 저쪽도 까고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으로서 나가서 뭐 자료 요구 받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렇지. 해가지고 뭔가 공격할 게 있으면 누구보다 더 앞서서 까겠죠.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논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생산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럼 당연해.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뭐 니네도 잘못했고 우리 잘못해서 퉁치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화하자라는 쪽으로 국회의원이면 얘기를 그렇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뭐 그냥 진영 간의 대결로 그럼 김건희는 잘못 없어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나도 확실한 건 이게 제일 이상한 건 특별 수용원 6,292만 원. 이건 진짜 하지말 수정 계약서 이 세 개만 가지고도 이건 너무 잘 들어맞는다. 음, 잘 들어맞는다는 그치. 겁니다. 세 개가 딱 맞잖아.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버킷리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만 의심이 더 커져만 가냐면 음.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쓰고 이게 사실이면 음. 이게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뭐 외교를 위해서 전용기를 띄우고 가는 일정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가는 매뉴얼이 있기 그렇지. 때문에 아무리 그거를 확대시키고 넓히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전례가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금액도 그렇지, 책정이 그렇지. 되는 게 그렇지. 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한 가지 의혹이 튀어나오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이것들이 맞아 돌아가고 그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 아마 고민정 의원이 가지 않았나? 그때 같이? 고민정 의원이 그때 갔었나요? 고민정 고민정 의원이 아니라 제가 그때 어디 방송에서 이 친문 인사 중에 한 명이 본인이 거기 기획 단계부터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이 했었는데 얘기 좀 되겠네 좀. 그 사람은 니네들이 한 너네 얘기는 뭐 일단 먹었어? 틀리대. 그냥 무슨 얘기인지 틀리대. 모르겠는데 니네 안 모르고 한 알려주고 얘기래. 안 알려주고 그냥 틀렸다 그러잖아. 근데 난 알아. 근데 니네가 하는 얘기는 아니야.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요건 하여튼 이 냄새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지금 당장은 그냥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좀 강력한 수사에다가 진짜 더 나아 특검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하나 문제는 특검은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라는 거. 할 수 없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저희가 진짜로 이게 뭔가 큰 일이 저는 이제 이거는 아까 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특검으로 갈 만하냐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지만 고민정이 갔었다고요? 근데 고민정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고민정 의원이 그럼 뭐 먹었는지 얘기해 주면 되겠네. 본인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본인이 김정숙 여사만 더 비싼 거 먹었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배현진 의원실에서 이걸 밝혀내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간에 이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국민적으로 이게 여론이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발의를 하고 힘을 모으는 거를 109명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시작을 불을 지피면 저쪽에서부터 합리적인 분들이 그렇지. 있으면 좀 끌어낼 수도 그렇지. 있고 그렇지. 또 이게 그런 선의가 아니라 국민적인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특검을 진행하게 되는 이게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뭐 수가 적고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안 될 거야 그냥 논의하다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댓글 좀 볼까요? 황선희님 고맙습니다. 속초김님 한동훈 당대표 안 나오면 저는 국힘당 관심 없습니다. 국힘은 점점 노인당으로 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선관위에 다 젊은 친구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많이 좀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아마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 뭐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조아님 집단 지도부 체제 정말 논의 안 하기로 한 거 맞나요? 논의 안 하기로 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열어놓고 논의는 할 겁니다. 근데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할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제 변화가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개인적인 제 사견으로는 아마 이번에 집단 지도부 체제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하이브리드가 맞네, 뭐 집단 지도 체제가 맞네, 단일 지도 체제가 맞네, 뭐 이러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천목회 말씀 이제 하시는데 천목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목회 모두가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전대 룰이라는 거에 이제 핵심은 만약 개정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패배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지. 당정 관계 관련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집중적으로 비판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원 포인트로 집중해서 이번에는 넘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것은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당원 않고 당신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수직적이지 않은 당정 관계 속에서 뭔가 비민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비판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번에는 손을 볼 만한 명분이 있다. 그러나 사실 저번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총선 지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라면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서 룰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죠. 저희가 매주 관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돌이님. 집단지도 체제는 반대고 룰은 7대3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 생각 많으세요. 그리고 천목해서 한 명 정도 전대 최고위원 출마 강추합니다 하셨고요. 저거 약간 성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냄새 나네 저것도. 네, 냄새 납니다. 네. 성지 냄새 좀 납니다. 이영애님 믿고 싶은데 조일분부터 뒤통수가 너무 언론에서요. 전대를 4가지로 의원들에게 온라인 투표한다고 기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하는데 온라인 투표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특유에 전달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예. 아 그리고 국힘 게시판 관리자분 안 계신가 욕설 인신공격 엄청난데 그냥 방치. 이영수 회장은 또 왜 저러고 한 위원장이 불통이었다고 친윤들에게 들었다면서 인터뷰하고 나경원 의원이 나오면 당선이다.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국힘에 자꾸 노답으로 가는 건가요? 후 하셨고요. 김나영님 강펀치에 민주당 여선홍 나와서 인도 총리랑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업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깜놀했어요. 민주당은 참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더라고요. 아 오늘 보니까 여선홍 저 분이 오늘 채널A에서도 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바깥에 좀 웃고 있었는데. 아유, 저는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이 뭐또 본인들 어떻게든 실드 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요. 루이실라님 기내에서 본 책값도 48만 원 썼다던데 저 멤버에 누가 책을 본다고 어이없네요 하셨고요. 서채영님 4천만 원 과일값 vs 6천만 원 기내식. 민주당은 모두 먹방러인가요? 저 얘기도 좀 할 거예요. 또 다른 먹방러 얘기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네. 사야님. 화가 난다. 지금 국민들이 점심비싸 몇 천에 벌벌 떠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있는데 화가 난다. 그게 끝. 그러니까 뭐 특검 안 하고 저희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에서 또 이게 왜 안 싸우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저거는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 제기는 하되 아직 현 상황에서 그게 쉽진 않다라는 거 정도만 말씀드린 거고요. 또 김찰리님 고맙습니다. LHS 혜진님. 곽관영 씨 민주당처럼 싸우세요. 이런 걸로 말싸움한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늘 민주당이 프레임 씌워서 지고 있어요. 지는 모습 지겨워요.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른 데 방송 패널 나가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좋은데 저는 약간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최대한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사람인데 진짜 그렇지. 쌍욕이라도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욕지가 그렇지. 막 올라올 때가 맞아, 있는데 맞아요. 저는 글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좋은 방향인가. 제가 만약에 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튀려고 한다거나 저는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게 어울리는 몽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뭐 때문에 얘기하면 때릴 것 같잖아. 저는 제가 어디 방송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저 사람 저 시원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하죠.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포진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평론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지 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맞아요. 또 진짜 강하게 공격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잘하는 분들께 맡겨놓고 그렇죠. 공격수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가야죠. 그러나 맞아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제가 잘 받아들여서 조금 하여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영애님 위드온이 8822명. 벌써 8만 명 넘었네요. 네이버 카페 위드온이 많이 가입해 주세요. 참 그리고 국힘은 금주령이라도 좀 내리지. 제가 왜 훈련병 장례식 날 맥주 마시고 정신 못 차리란 말을 직장 동료에게 들어야 하는지 에휴 진짜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10,000분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마다 한 10,000명 정도. 6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벌써 8만 명이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 얼마 전에 연찬회 한 그것 때문에 그때 맥주 먹은 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아서. 근데 그 사진은 누가 찍고 누가 내보내는 거예요? 네? 사진은 누가 찍고 누가 내보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진이 너무 열받더라고. 내가 봐도 열받아. 그치?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찍히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 그거 사실은 되게 이 정치가 고도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 말 한마디 사진 하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얼마나 민감하게 그럼, 받아들이는지 다 맞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내보내야 그렇지. 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나도 그거는 좀 아예 관리가 안 되는 거 굉장히 같습니다.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비비아나님, 미국에서 보시나 보다. 한동훈님 당대표 안 되면 정치에 관심 끄고 먹방이나 보려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한동훈 위원장이 원합니다 하셨고요. 먹방 좋습니다. 네, 속초김님, 한동훈 아니면 그 누가 민주당이나 조국당하고 싸움할 줄 아는 분 있나요?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제르가디스님, 이거 오늘 재밌더라. 오늘 느닷없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정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고작 20%의 가능성을 두고 벌써부터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니 뭐냐 하는 걸 보니 용산도 어지간히 급한가 보네요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저것 때문에 불이타 맞았잖아. 저거요. 나 아니 오늘 하고 사건 오셨어요? 사고에 최태원으로 들어갔는데 네. 예고 없이 대통령이 저 하는 기자들도 바람에 몰랐어. 네, 발표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막 이거 끝나고 이거 질문 좀 해야겠는데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결국 질문하고 넘어갔었는데 네. 근데 어쨌건 저게 사실이면 근데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하진 않았을 겁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좀 느닷없다는 생각은 좀 급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좀 데이터를 국민들께서 알만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이거를 공개할 만할 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이게 아무것도 없진 않을 텐데 지금 좀 빠른 감이 있다라는 건 대통령께서 좀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추고 성과를- 뽑고 내년 봄에 이제 그렇죠.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국민들께 민생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희망이 있다라고 희망을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던진다라는 인상을 주면 좋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오히려 좀 신중하게 그리고 지금 벌려놓은 거부터 잘 저희가 잘 컨트롤하는 거, 그렇지. 뭐 의대정원 맞아요. 뭐 이런 것들 그게 먼저다. 그거 뭐 특위 안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 여러 개 만든다고 하더라고. 네. 특위부터 이제 뭐 다 하나하나 만든다고 하니까 네. 일단 좀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김혜경 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김정숙 여사의 김혜경 씨의 지금 아주 이 먹방의 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내용이 재판에서 배소연이 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고시워서 보니까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저는 그러니까 끔찍하던데. 어? 끔찍하던데. 열불나고 하도 나지만 이 내용이 너무 웃겨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급하고 조련을 당했으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거짓말도 좀 적당히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법정에서 공개된 게 2021년부터 2022년 초반 사이 딱 10개월 동안 배소영과 김혜경이 전화 횟수가 560회입니다. 하루에 한 2번 이상 골을 한 거죠. 평균 2번. 네, 평균 2번. 평균 2번 했으면 초절친이고 아주 뭐 초절친하기보다 뭔가 그럼요. 뭐 하다를 하건 뭘 하건 할 얘기가 참 많았어야 되잖아. 아니 하루에 2번 이상 통화를 하는데 메뉴를 물어보지 않기가 쉽지 않죠. 그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죠. 너무 웃기는 게 혹시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요번에 그 처음에 그 공선법상 법카 논란은 네. 그거에서 이제 배소연이 증인 나왔다가 이제 다른 것까지 얘기를 한 건데 네. 법카 긁고 김혜경 씨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거잖아. 현금으로. 현금을. 네. 근데 자기가 시켜 먹으면 안 돼? 시켜 먹어도 되죠. 어. 그리고 돈도 그냥 그때 줬던 것도 아니고 미리 한 번에 줬다가 뭐 월에 한 번씩 우리에게 줄 테니까 카드를 좀 사와. 줘도 되잖아. 카드 자기 그게 제일 편해요 사실은. 자기 개인 카드를 주고 필요할 때 이걸 쓰시고 그리고 본인 것도 뭐 한 개씩 사 먹고 이렇게 이게 보통이에요. 그렇지. 보통인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오면 가끔씩 한 2-3번 한 번씩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넣어서 줬다라는 게 배소연 씨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거짓말을 하려면 좀 생각해서 그럴듯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속아주는 척이라도 하지. 야 근데 여기 진짜 그 과거에 공개됐던 녹취 중에 네. 막 이런 게 있어요.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 그랬어. 네. 12시쯤 배달해달라고 하시니까 덮밥집 좀 생각해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김혜경 여사 안 시켰는데 내가 그 느낌이어서 김혜경 여사 이거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 덮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누가 어쨌든 간에 본인은 선의로 그랬다면서요. 바쁘실 것 같아서 우리 어. 여사님께 하여간 식사를 우리가 배달해 드려야 되는데 선의로 바쁘실까 봐 이렇게 했다. 대신 내가 했다. 그냥 시키지 않았는데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메뉴도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무슨 사육합니까? 그러면은 집에 없으면 어떡해? 집에 없으면 어떻게 진짜. 집에 없으면 어떡해? 어떡해.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저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진짜 확신합니다. 그럼. 전화를 해서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좀 사오고 언제까지 저거 해와. 그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 전에 알지? 그렇게 해서 그 카드로 사와. 하고서는 와서 받아서 잘 먹을게. 그러고서 간 거예요. 그거 말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를 더 하냐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조명현 씨가 그랬잖아. 하다못해 회덮밥에 간장 베이스인지 그 초장 베이스인지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시킨 걸로 보이거든. 상식적으로 배소연이 지금 김혜경 여사랑 통화도 안 했고 김혜경 여사가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김혜경 여사 뭐 먹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뭐뭐뭐 내일 몇 12시까지 배달해줘. 이게 말이 되니? 예, 가둬놓고 사육한 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자 저는 핵심이 아니 뭐 이거예요. 기생충이 사는 것 같다고도 했으니까. 말을 한 번 바꿨는데 저는 조금 더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로? 만약에 그 저기 배소연 씨가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다 뒤집어 쓸 것 같으면 본인이 아기를 가진 사람으로 얘기를 바꿨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지금 물어보는 걸 보면 잘 보세요. 자, 김혜경 씨는 메뉴도 몰랐고 법카로 결제하는 것도 몰랐고 그렇지. 그냥 사와서 먹었는데 이거 좀 그러니까 그냥 현금을 준 거다. 그것도 본인이 착복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배소연 씨 말 잘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선의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죠. 네. 그러면 본인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좋은 마음으로 이 밥을 사줄 때 법카를 쓰면 김혜경 씨가 곤란해질 걸 알 텐데 그렇지. 그걸 알고도 선의로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판사들이 예리해요. 그랬더니 이제 배소연 대답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그때 당시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판사 애형은 뭐냐면 자, 다 네 말이 다 맞다 진짜. 그래서 법카로 사고 네가 입마에 폭했다고 진짜. 그럼 너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인데 김혜영 여사한테 엿 먹으라고 먹인 거 아니면 완전 맥인 거지. 먹인 그러면. 거 아니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진짜 상식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못하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너무 귀찮았고 싫었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라고 자객을 보내는 거다. 법가로 애라 먹어봐라. 이게 아니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난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김혜경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거 사모님 팀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자기가 뒤집어 쓰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위증죄로 또 아마 추가로 기소될 거야. 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기 그 평화부지사 관련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도 본인 선에서 끊어내야 이재명까지 안 올라. 그러니까 안에서 다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까지 안 올라가게 고리를 끊어주고 여기도 이재명까지 안 올라가 이화영에 끊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초점은 하여간에 이 혐의가 이재명까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마지막 문지기들이 막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 문지기들은 처벌 안 받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뭐 사면으로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나? 근데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형량이 늘고 줄고의 문제인 거지. 아니면 지금 어쨌든 그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배소연도. 근데 여기서 본인이 다른 혐의가 추가돼서 추가적인 뭐 기소가 되든가 말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본인은 본인 선출직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대권에 나갈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그냥 안고 가면 나중에 우리 전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우리 전하께서 그 생각을 하는 거 조전마마하고 아니면 둘이. 그거 아니면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요즘에 너무 무서운 게 이런 것도 그렇고 말했던 이화영 것도 그렇고 네. 이화영 관련해서 특검 안 돼. 민주당에서. 특검 그냥 먼저 털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털겠다. 그런 것도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아까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특검을 이쪽에서 미적미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속 터질 수도 있지. 속 터지죠. 그게 검찰 조작 뭐 어쩌고 특검이야. 근데 쌍방울 대북 선거 검찰 조작 무슨 특검. 지난번에 그 이화영 씨 변호인이 그 보석 신청심에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 그냥 특검을 해라가 아니라 야 검찰 이렇게 질질 끌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 공격하지 말고 특검해가지고 빨리 치워서 무혐의로 결론 내라 이 얘기했죠. 협박하잖아요. 저거 협박하는 거라고. 그치.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도 하질 않나. 그 뒤에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완전 무결 결백한데 지금 검찰의 무도함 때문에 이렇게 조작해서 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최빈국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봤지? 우리 총선에서 이렇게 이겼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봤지? 지금 우리 대통령 힘든 상황이야. 이재명 대표 건재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거 개딸들이 그렇지. 이렇게 열광하는데 다음에 대통령 될 거야. 알아서 기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딱 그런 이제 머릿속에 인식 구조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엄연히 지켜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도 그다음에 검찰의 판단도 기본적으로 원래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렇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언제나 그랬듯 어쨌든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낼 거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되게 무력하고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싸워야 될 땐 싸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여간 또 본인이 이야기하셔야 될 게 있다면 국민들께 이야기하실 거고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의 프레임을 건다. 쟤네들이 지금 막 다수 있어 가지고 막 힘으로 밀어붙여서 모든 거 다 할 거다. 이렇게 낙담하실 건 아니다. 꼭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우리 제르가디스님 지난주 나온 지지율 21%. 그 후 나온 말들이 너무 재밌네요. 열심히 하는데 국민이 몰라주니 안타깝다는 심평. 이제는 조작 가능성. 맞아, 홍준표 아저씨 저것도 저희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안 이제 돼요. 홍준표 저 지사 얘기는 저희 안 할게요. 그냥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 같다는 성일종까지. 나도 저 멘트도 참 저 왜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노답이네요라고 하셨고요. 또 제르가디스님 같은 날 있었던 훈련병 연결실 갔으면 조금이라도 좋게 보이기라도 할 텐데 미필이라 그런가 눈치도 없고 총선을 폭망해놓고 무슨 놈이 워크숍을 한다고 짜증나게 하는 국힘과 어퍼컷을 한 맥주까지 돌려서 실망한 모습에게 염장을 지르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 달 내로 지지율 10%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저희 당과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여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적어도 애증을 가지고 있는 분일 텐데요. 과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던 분인데 저런 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 비판들이 상당히 상식적인 비판이란 말이죠. 그렇지.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보수 지지자분들인데 네. 보수 지지자분 저런 생각을 한다는 건 지금 진짜 진짜 정말 진짜 심각한 지금 큰일 거죠. 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저희 아직 안 읽은 것 같은데 그 위에요. 김찰리님, 성문영님 오늘 이화영 판결 전망 다루시나요? 이번 주는 그것만 기대하면서 야근 중입니다.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뭐 이화영은 유죄예요. 볼 것 없이 유죄 나오고요. 유죄입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중형이 선고되면. 근데 뭐 제가 지금 그걸 자세하게 지금 뭐 설명드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판결 나오면 이제 제가 또 소상하게 뭐 분석을 해드리고. 근데 유죄라도 하여간 본인이 나중에 일단은 본인이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에 걸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요즘에 묘하게 또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완전히 자기가 확 잡아끌지 못하는 느낌도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의장 선거를 기점으로 그렇죠. 거기서도 그렇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약간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려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가는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그거 더블 플레이라고 봅니다. 더블 플레이라고. 이재명이 일부러 그런다고 봅니다. 야, 난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뭐 그거야 이제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저 안에서 생각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럴 수. 어라 이거 봐라 뭐 네. 이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룰루님 지금 JTBC 최상병 장관 대령 변호인간 토론 중인데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대중 판단으로는 개입 정황이 상당해 보이네요. 심리적 탄핵 얘기도 나오던데 국힘은 참 여유가 많으신 듯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만 붙잡고 있는데 그마저도 못하는 중. 아까 지금 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적 문제하고 대중들의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완전히 만약에 다르죠. 대통령이 경로에서 무언가 이걸 넣어라 빼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이건 대통령이 개입이라고 개입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행복하자님 이재명 하나 때문에 법도 국회도 엉망이 된 것 같네요. 트리플 크라운님 해경군 김모 씨가 배모 씨를 불러서 입 다물라고 거기가 또 저 이중 다중 인격인가 보다. 그거는 기본 아닐까요? 거의 저 정도면 가스라이팅을 엄청 심하게 아니면 최면을 건 거죠. 그렇지. 네가 산 거야. 네가 산 거야. 그렇지. 이게 말 바꾸는 게 그 정도가 아니면 진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뭘 얼마나 큰 걸 얻을 수 있길래 저러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 카미가제도 저런 카미가제가 없다. 진짜 몸을 던지는 겁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배소연 씨는 하여튼 뭔가 대단하다. 앞으로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살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돼서 이제 하나씩 나올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